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내가 목표 수익이 20% 정도 된다. 이런 트레이딩을 할 거야. 그런데 수익만 내는 거는 이제 주식에서 말이 안 되니까는 이 리스크라는 거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는 한 10%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실을 10% 보더라도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최소 10%의 수익을 계속 내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시장을 만나면 20%의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으니까 이게 누적되면은 뭐 1년에 큰 수익도 낼 수 있겠지. 이런 식의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목표 수익과 리스크라는 거를 잡고 주식을 공부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거, 리스크를 설정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가능해지는 건지 좀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서, 단순히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늘상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소신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확고한 자신만의 매매가 확립되지 않으신 모든 분들은 저희 시청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거 머릿속에서 지금 당장 지어야 된다.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프로로 얘기하게 되면 프로가 완성돼서 진짜 프로가 됐었을 때 나중에 세울 수 있는 거라서 처음에는 이거를 세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어설프게 애매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스크를 마이너스 10에서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0 볼게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이 정도만 넘어가도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 1,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노란색 버근만 내려가도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를 통제한다.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손절. 네, 그것밖에 없어요. 매도.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나는 리스크를 10% 정도로 설정했어. 이 말인즉 내가 매수를 하고서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0% 정도 될 때까지는 손절 안 하고 기다릴 수 있어. 대신 그 이상이 되면은 위험해지니까,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때는 매도를 해서 마이너스 10% 선에서 손실을 확정 짓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매도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쉽게 생각하면 통제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전량 매도,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지금 4월이니까 남은 8개월 동안에 매매 안 할까요? 그러면 이번 연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다 채웠으니까 올해는 매매 안 하고 내년 가서 매매를 해야 될까? 이거 되게 좀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말이 안 되죠. 목표 수익 20%라는 설정값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곧바로 달려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매매를 또 했어요. 또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 내가 설정한 리스크 통제값은 더 이상 통제력이 없는 상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인위적으로 얼마를 넘기지 않겠어라고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하방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즉 마이너스를 몇 프로로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 무한대에 가깝게 마이너스를 열어주는 거예요. 플러스도 무한대에 가깝게 열어주는 겁니다. 즉 정하지 않는다. 이게 저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겠죠. 다시 표현하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딱 들으면은 덜컥 겁이 나죠. 무섭습니다. 마이너스 더 심해지면 어떡해요? 저 그거 감당할 자신 없고 내 피 같은 돈,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해도 하고 저 역시도 그게 반갑지 않아요. 열어둔다는 말이 무조건 이런 상황 나와도 괜찮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확실하게 열어줌으로써 다음에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하면은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마이너스 20% 손절 라인,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손절 라인을 정함으로써 리스크를 통제하려고 하면 그거는 리스크를 그 정도에서 확정 짓는 것 뿐이지 통제는 안 되는 거다. 통제를 하려면 오히려 손절, 익절 라인을 없애고 이걸 무한대 값으로 열어두고 이 안에서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뭔가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손실을 무한으로 열어놔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안 그래도 투자 클럽을 하는데 클럽 들어가면 저렇게 막 손실을 엄청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무언가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실제로 내가 능동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려드린 거를 토대로 저희가 클럽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두려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거를 더 잘해주면 돼요. 뭐냐? 비중입니다. 이 0에 가깝거나 0 위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면 유리한 거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비중이 낮아져야 됩니다. 손해 볼수록 비중이 낮아지고 수익에 가까워지거나 수익성이 있을수록 비중이 높아진다. 이거 수익 낼 때 잘 내고 잃을 때 적게 잃는다. 기본 원리 같은 거잖아요. 되게 쉽죠? 그리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전에서 이게 그렇게 쉽냐? 안 쉬울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격이 빠질 때 비중이 올라가거든요. 물타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단계별 구분만 정확하게 해주면은 그 자체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단 손절 안 했어요. 열어뒀습니다. 그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물타기 안 좋다라고 하지만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추가 매수 행동은 해줘야 돼요. 왜냐? 그거를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안 좋은 거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항상 갖춰놓고 해주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추가 매수 행동을 하면은 내가 주가가 만약에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여기서 이만큼을 올라가야 되지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0에 있는 이 말뚝이 내려와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야 되는 사이 공간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주가 반토막 나서 마이너스 50%인 거를 추가 매수 행동을 해주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기서 막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뒤도 없이 하는 행동, 그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반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템포를 조절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안 하고 만약에 저희 마이너스 50%라고 해서 기분 좋게 비중을 막 늘려가지고 내 말뚝을 내려야지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주가가 빠져버리면은 비중이 되게 늘어난 상태에서 손실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템포도 조절을 해야 되고 분할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두 개를 기본기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줄어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비중은 줄었지만 이럴 때 또 파동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같은 게 있는데 이때 인지하고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어찌됐든 나는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이때 다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이 행동을 연결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빠지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쫓아갈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됐죠. 그럼 또 똑같이 쫓아가고 늘렸다가 줄여주고, 그러다가 물론 이 모든 전제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괜찮아야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목 선정 중요하죠. 막 극단적 예외에 말도 안 되는 종목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어차피 그건 다 말이 안 돼요. 이미 말도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전제가 깔려버리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은 파동상 완전히 주가 저점 바닥 박스가 보여지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환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전환 흐름으로 넘어갈 때 똑같아요. 이 직전에 늘어났죠. 그 다음에 다시 비중 줄어듭니다. 템포 조절하고 분할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도 중요해요. 여기서도 다시 비중이 올라가야 돼요. 순서대로 여기서 내가 계속 왔다 갔다 다시 이쪽으로 턴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속 상승 나오게 되면은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흐름을 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20% 뭐 플러스 30% 40% 이렇게 갈 때 여기서도 계속 타고 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 양쪽을 열어줬었을 때 이 매매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결론은 여기서 내가 플러스 40% 먹고서 매매를 잘 마무리했어요. 그럼 이 종목을 매매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리고 나한테 득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매매는 했었어야 되나요? 안 했었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의 갈림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의 이제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이걸 할 수 있어야 다른 것도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 사실상.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전에서 이런 매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매매를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제 매매 중에는 실전 매매에서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여기 것만 보여지는 매매도 있어요. 했는데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경우 많습니다. 빈도적으로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범주에서 결국에는 이 매매를 다 할 줄 알면은 여기에 파생되는 부분 파트 매매들을 다 할 줄 알게 된다라는 시사점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원리인 거죠. 그리고 이 사이클을 다 이렇게 해내서 결과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조금 떨어질 때 손절하는 그런 선택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손절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또 내리면 손절, 오르면 익절이라는 그런 운에 맡기는 매매를 하면 그거는 그냥 깡통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려면은 지금 말한 이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손절 카드도 쓸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끊어내는 익절과 손절을 반복하는 그런 매매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스타일이라고 저희도 말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리스크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부분, 아까 중요하게 말했지만 마이너스를 무한대로 열어놨지만 실질적인 마이너스의 폭은 결국엔 주가의 하락 파동의 끝 지점이 내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의 끝 지점이에요. 절대 무한대로 열어놨다고 해서 무한대로 커지진 않습니다. 종목이 무한대로 떨어질 수도 없거든요. 정상적인 종목이라는 전제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대로 열어두는 것 자체를 겁내지 마시고요. 무한대로 열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 능력을 충분히 갖춰놓게 되면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갖춰놓으면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무기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바로 요 지점인데, 자,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매매를 했다 하면은 만들어지는 요 시점. 이게 근데 실제로 빨간 박스 보여진, 저는 이런 매매도 종종 합니다라고 말했었던 부분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나 이거 앞에 건 생략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뭔가 딱 만들어가지고 바로 괜찮은 흐름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얼마나 잘 체크하고 파악해내는가. 내가 나를 알고 내 컨트롤 능력을 알아서 이거를 파악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흐름을 다 탔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지는 비중과 평단과 자금에 따른 시드 매입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이어서 매매를 이어가게 되면은 임팩트 있는 매매가 바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식을 언제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 어느 때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선뜻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이 지점에 내가 들어가서 매매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매매를 시작했을 때 소위 말하는 내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 계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포지션을 잡는 사이즈라던가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 일련의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서. 그러면 내가 비록 여기서부터 오진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흘러갔을 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계산이 쓸 거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 맞는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여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가능한 거고 하다못해 여기서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막 이런 지점에서 들어가려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것 뿐이겠죠.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저희가 왜 언제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다 할 줄 알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검정색 동그라미 그 정도까지 시뮬레이션 되고 자신의 매매가 확실하게 확고한 통계를 바탕으로 확실한 색깔이 갖춰지게 되면 그때는 내 매매는 플러스 20%를 지향하면서 마이너스 10% 정도 리스크 컨트롤 하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다. 지금 초반에는 절대 그거를 인위적으로 설정해봤자 이런 식으로 그냥 손절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의 저조차도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이런 설정 할 수 있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합니다.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한다면은 저는 항상 목표하는 거는 플러스에서 항상 놀자, 이런 생각 마인드로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 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뜻이 또 마이너스 손실매도 절대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내 자산이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수익성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손실매도 빈도적으로 따지면 저나 어니스트님이나 그건 밥 먹듯이 하잖아요. 사실 매매하다 보면은.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 계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거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시 이제 오늘 주제인 리스크 통제와 목표 수익,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는 내가 리스크를 이렇게 통제해야지, 수익을 이렇게 목표해야지,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니스티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내가 하는 매매에서 결과치로 그게 그냥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매매를 하니까는 내 수익이 이 정도 나네, 이 정도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면서 하고 있네, 이런 게 계산이 이제 그냥 쓰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한 경험과 실력을 쌓으면서 나중에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지 목표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의 종목도 있고 이런 상황의 종목으로 막 수익 극대화하는 동시에 막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험치를 쌓을 수 있고, 어니스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클럽에서 개개인의 회원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그 매매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또 코칭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또 직접 코칭 받지 않는 다른 회원분들도 코칭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 매매에 적용도 해볼 수 있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공간이니까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같이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항상 고정 댓글로 클럽 가입 어떻게 하는지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